네, 며칠 전 요즘 논란의 별다방이 아메리카노 가격이 인상됐다고 하죠. 기후위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막연하게 느껴졌던 기후위기가 별다방 커피값 인상으로 이어지는, 우리 일상 속으로 좀 밀접하게 들어오게 됐는데 이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과학, 이종필 박사님과 기후위기 이야기 이번 주부터는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네. 하필이면 별다방이 요새 어제 오늘 그러게요. 굉장히 네. 논란에 가운데로 갑자기 훅 들어왔어요. 회사의 뜻과는 관계없이 오너의 뜻에 따라. 예. 자, 아메리카노 가격 올린 게 기후위기랑 뭔 상관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4,100원이던 게 4,500원으로 올랐다고 하던데요. 네네. 여기 이제 쓰이는 원두, 아라비카 원두가 원산지가 이제 브라질인데 네, 브라질이요. 그 최대 생산국. 네. 거기 이제 가뭄, 설이 이런 게 겹쳐가지고 수확량이 30% 줄었다고 아, 합니다. 원두값이 올랐구나. 네. 그래서 국제거래가격이 1년보다 한 2배 정도 올라서 뭐 가격 인상 요인이 이제 생긴 거죠. 네. 그리고 믹스 커피에 들어가는 원두도 이제 로부스타 원두, 이거도 저기 베트남이 최대 생산지인데 여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이제 뭐 봉쇄되고 뭐 물류에도 차질이 생기고 해서 거기도 이제 비용이 좀 늘어나서 믹스 커피도 지금 이제 가격이 오른다고 하죠. 예, 오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베트남 롭스타, 그러니까 원두의 종류가 크게 롭스타, 아라비카, 뭐 다른 종류도 많습니다만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로부스타라고 네, 그래서 네, 베트남 커피, 네. 콩카페, 또 콩이 나오네. 네. 콩카페 이런 데 가면 있는 게 이제 롭스터 원두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네. 이제 굉장히 쓰고 해가지고 연유를 많이 그렇군요. 섞어서 먹죠. 네. 예, 그러니까 믹스 커피에 아니, 어울리고. 저도 이제 베트남 커피 좋다고 막 선물도 받고 그랬는데. 예, 예. G7 커피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원두로 치면 아라비카 원두가 더 고급 원두로 보통은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믹스 커피에 로부스터를 많이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값이 근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 얼마 전에 군이 동원돼 가지고 아예 네. 락다운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이 장갑차들이 그 하노이 시내를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공산주의 싫다고. 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커피는 기호식품이라서 예, 예. 뭐 좀 싫으면 안 마셔도 되고 네. 뭐 오너가 마음에 안 들면은 뭐 불매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게 기후 위기가 이렇게 콩이라는 작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거는 뭐 그냥 이게 사례고. 예, 나중에 정말로 그 중요한 곡물에 영향을 미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가 그 가까운 과거에 요소수 사태를 겪었는데 네. 그거 사실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국제 분업과 가격 경쟁력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예, 예. 중국에 완전 맡겨놨던 건데 그게 그 물류 체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엄청난 뭐 전국적인 물류 마비가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걱정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요소수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식량이면 어떻게 될까? 그게 다들 이제 끔찍한 상상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네. 그 사실은 그 기후 위기 문제가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전공한 분야하고는 거리가 좀 있긴 합니다만 네. 이제 워낙 중요한 문제이고 네.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어떤 그 지금 어떤 기본 상식 이제 이런 걸로 돼 있어서 저도 이제 그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거 함께 고민하고 공부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좀 또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니까. 앞으로. 근데 예전에는 뭐 기후 변화, 뭐 그 지구 온난화 네네네. 이런 정도 용어를 네.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네. 기후 위기다. 네, 위기. 네. 기후 정의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 용어가 사용된 건가요? 이제 영국의 이제 가디안 같은 경우에는요. 보니까 네. 2019년 6월 17일자로 이제 기후 변화 영어로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이제 많이 써왔는데 예. 이거를 이제 이 말 대신 기후 위기,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크라이시스. 네, 아니면 이제 비상 사태, 클라이밋 이머전시, 어이구야. 아니면 이제 기후 실패, 브레이크다운. 네, 브레이크다운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아. 이유가 기후 변화라고 하면 이게 너무 좀 수동적이고 온화한 느낌이 있다. 클라이밋 체인지 이거는 수동적이고 온화하고 뭔가 네. 또 예전에 오바마의 체인지 좋은 의미로도 좋은 쓰이고 의미죠.
그 별로 이렇게 위기감이 와닿지 않는데 크라이시스 좀 경각심을 가지자는 의미죠. 이머진시, 브레이크다운 뭐 네. 이렇게 가니까 굉장히 겁나네요. 예, 이거 사실 언론에서도 기사 쓸 때 뭐 가격 뭐 거래 절벽 이런 거 쓰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경각심을 주자라는 거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지금 위험이다라고 하는 어떤 현실적 자각이 이제 포함된 거고요. 뭐 온난화도 글로벌 워밍이라 그러잖아요. 예, 지구 온난화. 이것도 따뜻해지니까 뭐 좋을 좋은 것 거 같은데?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어서 워밍보다는 히팅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 히팅. 예, 배워지고 있다. 덥네요. 네, 말만 덥죠. 들어도. 말만 들어도 덥죠. 자, 그리고 요게 그 사실은 그 2015년 파리 협약 때 이제 그 2100년까지 산업화 이후 2도 이하 억제하자고 이제 제시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2도도 좀 그렇고 1.5도로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 네네. 라고 하는 그 지구 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가 채택이 된 게 그게 이제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있었던 그 이제 IPCC라고 예, 맞아요. 국제 간 정부 간 협의체 있죠. 네네. 기후 협약. 거기서 이제 1.5도가 이제 중요한 테마로 그러니까 옛날에 2도라고 했던 게 2도까지도 너무 이거는 좀 불안하다는 거죠. 네. 1.5도에서 일단 막아야겠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거고 이게 2018년인데 요때 전후로 이제 이거는 그냥 기후 그냥 변화가 아니라 이 좀 위기라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때 전후로 위기라는 말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9년 전후 네. 뭐 위기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았는데.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무렵에 이제 그 기후 위기 비상행동 이런 단체가 국내에서도 그렇죠,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죠. 시위도 하고 그랬었죠. 자, 근데 이거 기후위기는 사실 없다. 네. 트럼프부터 네.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 파리 협약인가 여기서도 네. 다 탈출하고 탈퇴하고 이랬잖아요. 그랬었죠. 탈퇴하고 그랬잖아요. 자, 기후 위기는 없다. 내지는 자, 이게 뭐 기후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간빙기에 우리가 이제 전체 지구 역사를 보면 간빙기인데 네. 간빙기에 이 정도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뭐 자연적인 증가다 이런 네. 등등의 얘기들이 있어요. 우선 네. 기후 위기는 없다. 네. 이거는 소위 식자층의 음모론 내지는 과장에 불과하다. 트럼프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헛소리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헛소리고. 트럼프는 백신도 반대했다. 그러니까 본인은 맞았어요. 백신 반대로 나중에 본인 맞았죠. 몰래 맞았어. 3차 부스터샷까지 네, 맞았어요. 엄청난 반각주의자였고 이분이 그 기후 위기는 사기다라는 얘기를 네. 했었고 그래서 그 화석 연료 산업을 계속 일으켜야 된다. 음. 그 주위에 뭐 이렇게 뭐 엔론 출신이 그 화석 연료 에너지 기업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분들의 네. 이해를 대변을 했었는데 저는 이게 그 일단 뭐 근거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네. 그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빙하기가 끝난 게 대략 한 2만 년 전. 네. 그때부터 이제 간빙기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홀로세죠. 네네. 그게 시작된 게 대략 한 10,000년 뭐 이 정도인데 그럼 빙하기 끝나고 간빙기가 올 때는 이게 온도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기가 한 10,000년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 10,000년 동안 지구가 자연적으로 온도가 자연스럽게 가장 빨리 올린 시기입니다. 네. 그 10,000년 동안 얼마 올랐냐? 네. 한 5도, 6도 정도예요. 만년 동안. 네, 10,000년 동안. 예. 4도, 5도, 5도 6도. 5도 안팎입니다. 네네. 그런데 산업화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나 한 100여 년 정도. 네네. 그새 1도 올랐어요. 아, 빠른데. 10,000년 동안 한 5도 정도 오른 게 100년 동안 1도 올랐어요. 이거는 그럼 이상한 거죠. 그렇죠. 엄청 빠른 거죠. 지구가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온도 상승 폭도다 한 20배 이상 20배. 이것이 빠른 겁니다. 어.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경로로 그러니까 19세기 중후반부터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그 기상 측정하는 자료들 센서들 다 뿌려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온도 재고 뭐 그 다음에 네네. 한 70년대 80년대 가면 위성들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찍어요. 네. 그래서 계속 기록을 해서 쌓아왔던 자료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기후 그 평균 기온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이거는 뭐 감출 수 없는 사실이고 자, 그 평균 속도가 기온이 굉장히 빠르다. 자, 네. 근데 그러면 자, 평균 기온 올라가는 거는 그래 좋아. 그게 객관적인 네. 팩트라고 해. 1도 올라간 거 같고 뭐 근데 어차피 자연은 균형을 찾아가는 거 아니야? 네. 1도가 그렇게 큰 거야? 네. 그냥 속도가 20배 정도 빠르다 쳐. 네. 그것도 인정. 네. 근데 1도 올랐다고 지구가 어떻게 되나?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이게 같아요. 이제 그 사실 한 단계 더 넘어선 건데 네. 이게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1단계가 뭐냐면은 그 기후 위기 같은 거 없다라는 네.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제시하면은 이제 근데 그게
온도가 올라간 건 인정을 하는데 그게 인간 탓이냐 이런 반론이 그렇죠. 있고. 사람 네. 탓이야? 네. 그다음에 그 1도 그다음, 올라간다고 해서 네. 무슨 큰일 나? 그다음 마지막 3단계가 방금 말씀 그겁니다. 아유 뭐 그 사람 때문에 올라갔다 쳐. 그래서 그런다고 뭐 큰일 나? 그러면은 순서상 네. 자 사람 때문에 올라간 거야? 네. 그냥 사람- 뭐 태양이 뭐 어떻게 좀 활동을 네. 더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그래서 질문이 있을 수 있을 태양도 것 같아요. 열심히 관측했어요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놀고 먹는 게 아니어서. 네네. 관측을 해봤는데 뭐 소빙하기 이후, 그러니까 뭐 이제 14세기에서 19세기 중반까지 그때 태양이 지구 온난화에 기여한 정도가 5%. 예. 그 다음에 80년대 이후로 이제 인공위성이 이렇게 관측해본 결과로 뭐 태양의 햇빛 평균 강도 이런 거 별 변화가 없고요. 흑점 주기 이동 이런 것 따른 변화 뭐 최대 0.1도 그리고 이제 태양 에너지가 증가해서 만약에 지구 온난화가 됐다 그러면 성층권의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네네. 성층권의 온도가 올라갔는데 거꾸로 관측해보니까 성층권 온도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지구 온난화가 생기는 게 대기권 아래서 뭔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온실효과로 거다. 밖으로 못 나왔기 때문에 성층권 온도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죠. 자, 태양 원인론 아니다. 그러면은 네. 또 이산화탄소가 자연 증가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게 이제 지난 80만 년 동안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봤더니 이제 그 180에서 280 ppm 요 근처입니다. 요 근처. 요 네. 근처고 이제 빙하기 끝나고 간빙기 홀롯이 시작될 때까지 대략 한 100ppm 정도 증가한 걸로 봐요. 네. 그래서 산업화 이전 1750년대까지 이때 산업혁명하고 네. 그때까지 대략 한 280 ppm 유지가 됩니다. 네. 이런 거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그 빙하 기둥 찍어가지고 옛날에 오래된 거 분석을 해가지고 뭐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옛날 기후를 알 수가 있어요. 옛날 뭐 이산화탄소 농도 같은 거. 그게 산업화 이전에 280 ppm 유지했는데 지금 얼마냐? 405 ppm입니다. 오, 거의 300년도 안 될 때 125 ppm이 증가했어요. 1.5배 네. 이상. 이거는 2배. 그러면은 그 원인을 당연히 그러면은 산업화 산업화지. 때문에 생긴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저는 태양 원인론, 이산화탄소 자연 증가론 다 안 된다. 저는 이게 이제 거짓말이다.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도 왜 이렇게 그 백신 패스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네. 근데 어떤 경우는 더 나아가서 백신 자체가 무용하다는 주장을 많이 펴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과학적인 데이터를 부정하는 논리까지 뒤섞여서 지금 막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혼란이 가중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후 위기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탄소 중립이나 뭐 그린 뉴딜이 이런 거를 펼 때 이거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분명히 기후 위기는 사기다 이런 주장이 국내에서 저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나올 거라고 그래서 봅니다. 이런 지금 그 과학적인 팩트들과 근거들을 먼저 확인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나가기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렇게 급한 거 아니다. 1도 올랐다 쳐도 기후 위기가 당장 내 눈앞에 내일 당장 닥쳐오는 거 아니다. 이런 이게 이제 마지막 3단계죠. 3단계인데 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치러야 되는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커지고 예 그리고 이게 그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게 이게 이렇게 경사면으로 천천히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봄이 오면 꽃이 한 번에 확 피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변화가 급격하게 한번 와버리면은 눈덩이가 구르다가 한번 확 갑자기 그렇게 가속이 티핑 붙으면? 포인트라고 하면 한번 티핑 확 포인트. 기울어지면은 지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회복 탄력성까지 깨버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고 설령 돌이킬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어마어마한 엄청난 비용이 비용과 든다. 희생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티핑 포인트가 멀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티핑 포인트가 넘어가면 막지 못하거나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 자, 우리 삶에 앞으로 많은 영향을 끼칠 거다. 즉 이 기후위기가 네.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그 가뭄이나 집중호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폭염이나 혹한이 늘어나면 그 자체로 이제 사람과 재산의 인명 피해 같은 게 발생을 하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작물에 피해를 주면은 이제 콩값만 올라가는 커피콩만 문제가 아니라 네. 식량 위기를 초래하면서 국제적 분쟁을 일으킬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시리아 내전과 난민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기후 위기다, 이상 기후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직접적인 트리거는 아니랄지라도 그 저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국가 안보의 문제다라는 21세기 국가 안보의 문제고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24%밖에 안 된다는데 큰일이네. 이거는 정말 요소수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봐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주변 동아시아 한반도 주변이 그 지구 온난화의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한 2배 정도 빠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빨라요? 네, 2배 정도 빨. 뭐 해수면 상승하는 거나 뭐 온도 상승하는 거나 이런 게 2배 정도 빨라요. 네. 우리는 해수면 상승 속도는 3배네. 전 세계. 네, 이거는 한 3배 정도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네. 뭐 하여튼 다른 거 한 2배, 3배 이렇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2배, 3배 더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저 그냥 뒤쫓아가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기후위기가 어떤 기후위기의 실상과 영향, 그리고 국제적으로 또 한국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네. 기울이고 있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이종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